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이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중국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모든 분야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중국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잘 안 됐으면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정말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인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부동산 부분의 헝다그룹이 지금 스타트를 끊고 있는데 그 헝다그룹 때문에 인해서 중국의 부동산 실체가 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이 숫자를 보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가 부채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이걸 도대체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부채입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이른바 공동부유를 제창하고 있는 시진핑식 경제정책이 중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실패한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실체가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 상공회의소가 중국 정부의 급격한 좌향좌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의 이러한 정책이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각 9월 23일 보도했습니다. EU 상공회의소는 중국 공산당의 산업통제 강화, 외국기술 배척 운동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라며 시장을 좀 더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했는데요. AP는 시진핑의 국진 민퇴, 즉 국유 부분은 팽창하고 민영 부분은 축소하는 정책이 노골화되면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웨르크 부르케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 공산당이 정치 경제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을 희생시키려 하는 것에 주목한다 라며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까지 강하게 옥죄고 있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진핑은 최근 당의 영도라는 원칙하에 각 기업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경영 개입을 강화해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비전문적 관료들이 과도한 개입에 의해 기업 경영 효율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기업을 실패로 이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주도했던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화윤희는 10조 원의 부채만 남기고 파산했고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도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버티지 못하고 속속 중국을 떠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사회과학원 산하의 국가금융발전실험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음성부채만 14조 8천억 위안, 즉 2,70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신용평가사 중청신에 따르면 2020년 연말 기준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공식 부채는 25조 6,600억 위안, 우리 돈 4,625조 원에 달했고 여기에 음성부채 2,700조 원을 더하면 7,325조 원에 달해서 쌓여가는 부채가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EU 상공회의소가 야 니들 그러면 안 돼. 왜 국가가 기업에 그렇게 과도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중국은 국진 민퇴, 즉 국가 부분은 더 앞으로 나가고 나갈 진, 그리고 민영 부분은 뒤로 후퇴하고 그래서 국가 부분을 더 확장시켜라. 그래서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더 많이 가져라. 그렇게 해서 기업을 전부 정부의 통제하에 놓게 해라. 그리고 인민위원회 설치해서 완전히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기업을 놓이게 해라. 이건 중국 기업뿐만 아니고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니 당연히 외국 자본주의 국가 기업들은 나가죠. 아니 내가 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아. 나가야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중국이 지금 이 엑소더스 썰물처럼 빠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이야기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자 정부가 기업의 통제를 가져 하다 보니까 지방 정부들이 구역 내에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났죠. 지방 정부의 부채. 그런데 그 부채들 중에서는 SOC하고 이렇게 하다가 생긴 그런 통계에 잡히는 부채가 있는 반면에 음성적인 통계에 없는 불법적인 부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무려 2,700조 원. 중국 지방정부의 통계에 안 잡힌 불법 부채만 2,700조 원. 그리고 양성적인 알고 있는 부채는 4,625조 원.
그 다 합하니까 7,325조 원. 무지막지한 돈 아닙니까? 음성부채 이건 또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 중에 하나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000만 명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의 최중심이죠. GDP가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훨씬 높죠. 그런데 서울시가 박원순이 어마어마하게 방만한 빚을 엄청나게 가지고 퍼주기, 지들 협동조합이다 뭐다 하는 곳에 엄청나게 퍼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부채는 15조 6천억 원이에요. 2020년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7,325조 원. 이걸 예를 들어서 인구 비례로 나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5,200만, 중국이 13억. 그러면 26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한 280조 원이 돼야 돼요. 지방정부, 중앙정부 말고 지방정부의 부채가 280조 원. 안 되죠. 부채가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만 15조 6천억 원인데 이게 지금 중국이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리고 우리의 GDP는 중국보다 훨씬 높죠. 즉 맷집이 훨씬 강하다 이겁니다. 맷집도 약한 중국이 이렇게 많은 지방정부의 빚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 다 파산이죠. 중국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 빨리 돈 빼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리겠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겁니다. 지난 10년간 시진핑의 경제정책은 정말 빚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엄청난 빚으로 만들어진 중국 경제. 이제 그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부동산이 중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고속성장은 인프라 등 건설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에 의한 것이었으며 헝다 사태로 빚어진 이번 위기는 중국 경제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각 9월 23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인프라 등 건설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다 라며 문제는 중국의 건설 투자 부문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고 인구는 줄고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3천만 채가 넘게 남아있다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에 달하는데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서부 대개발 등 대대적인 인프라 개발을 천명하며 건설 부분에 그야말로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중국인들도 이런 정부 정책에 휩쓸리며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는 부동산 투자 광풍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빚을 내서 집과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설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 3천만 채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가 존재한다라며 헝다그룹의 파산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헝다그룹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빚으로 빚을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는데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가 중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어제 헝다그룹의 부채 상환, 일단 이자 상환 만료가 있었는데 그 이자 상환 중에서 중국 위안화 이자가 있었고 달러 이자가 있었는데 달러 이자는 포기하고 위안화 이자만 일단 갚았어요. 이제 곧 헝다그룹이라고 하는 이 대형 재벌 그룹이 망할 것 같습니다. 이 헝다그룹의 협력업체가 8,000여러 개라고 하는데 그럼 이 완전히 도미노처럼 파산할 수 있겠죠. 디폴트를 선언해버리면.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이제 시작이다. 멸망이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분양 아파트가 3천만 채다. 3천만 채. 이걸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국은 워낙 집값이 많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사고 뭐 우리도 지금 뭐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집을 사는 젊은이들 천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뭐 이거 따라갈까 봐 저 걱정이 좀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여기보다 좀 낫다. 중국은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세 채 이상의 집을 가진 가구가 10%, 두 채 집을 가진 가구가 30%. 그러면 중국 전체 가구의 40%가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분양 아파트가 3천만 채다. 그러면은 중국이 13억 인구인데 그 중에서 뭐 3인 1가구 이렇게 되니까 5억 가구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40%가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3천만 채는 아직도 미분양이다. 이러면 중국의 집이 도대체 몇 개의 집이, 몇 채의 집이, 몇 억 채의 집이 지금 빈집으로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집값은 오를 대로 올라 있는데 사람은 텅텅 비어 있다. 집을 샀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팔든지. 근데 이제 팔리지도 않죠. 지금 이제 헝다그룹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팔리지도 않죠. 아니면은 그걸 임대를 해서 임대 수입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겁니다. 중국 경제는 그동안 고속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왔지만 어마어마하게 빚을 땡겨서 부동산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 돈을 때려 부으면서 중국은 그냥 착시 효과로 이 부동산 버블로 경제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제 중국 경제 멸망하는 일 남았는데 이제 중국 경제 멸망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 멸망하는 이 늪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같이 빠져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아 나오십시오. 아주 기쁜 소식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